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검찰의 공소 사실을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하는 이런 그 변론을 직접 했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오후 나눠서 진행된 재판에서 각 40분씩 총 80분 이상을 발언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공소 제기 그리고 이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는 강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란제 프레임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놔두게 되면 이게 조기 대선에 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이미 드러났어요.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후보를 내느냐. 이건 내란이다.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겨서 대한민국 총통에 등극할 때까지 내란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란으로 시작해서 내란으로 끝낸다는 게 민주당의 대선 전략입니다.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도 없고 공약도 없고 뭐도 없어요. 심지어 이재명 캠프에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 민주당 경선 기간 중에는 이재명이 언론 인터뷰도 안 하겠대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주목받는 시기에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가만히 식은 죽 먹기 하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의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지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정말 구국의 결단이었다. 그리고 탄핵 국면 때 나왔던 국민과 청년들의 마음 그 진정성 그 애국심을 알아달라라고 항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민의힘과 자유우파의 후보들이 지지고 볶고 북치고 장구를 쳐도 이 민주당의 프레임과 전략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 법정에서 딱 버티고 서가지고 살아있는 것.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네. 헌재가 내 대통령직은 박탈했어도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정신은 그대로라는 걸 보여주고 네. 이게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경선도 하나마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80분 동안 열변을 토한 게 굉장히 의미심장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앞으로 뭐 월요일마다 계속 형사재판 보도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될 텐데 이 프레임에 우리가 힘을 보태서 지금 윤어게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내란제 프레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고 쪼개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게 결국 조기 대선도 승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1, 2, 3계엄을 계몽령으로 바꾸어낸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1, 2, 3계엄 직후에 누구도 그 대통령의 그 진의 문제의식을 이해를 못해서 네.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차례에 걸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전달되면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번 형사재판 내란죄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좌파의 내란죄 프레임을 직접 깨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주 이른 단계에서 저는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거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예. 다만 이 내란 프레임에 지금 최선봉에서 맞서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금 윤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흩어지지 않고 뭉치게 만드는 동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거리에 나와서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청년들이 허탈해서 손 놓아버리면 우리 대선 지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예. 이 청년들의 눈물과 분노와 슬픔과 이런 것들이 동력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이 자유우파 보수 대통합의 국면으로 나아가게 되면 네. 그때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월요일마다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윤석열은 아직 살아있다. 이게 사실은 6월로 다가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겁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윤 어게인을 언급하셨는데 네. 제가 그 서초동 집회를 나가보면서 그 열기가 정말 뜨겁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지고 넓어질 것 같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 지금 정말 많은 곳에서 비단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네. 곳에서 특히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고성국 TV에도 나왔던 자유대학 친구들도 있고요. 네. 윤어게인 집회, 윤어게인 행진 이제 이 집회가
보수 우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모여서 집회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행진도 있고 또 금요일에 하는 멸콩 페스티벌 같은 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간판 세워놓고 사진도 찍게 하고 이게 굉장히 다채롭고 젊은 감각으로 네. 번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저력이 우리 보수 우파 사이에서는 그동안 쌓이지 않았었는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되고 하는 것들이 비단 2달 뒤뿐만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동안 이어질 좌파와의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새로운 무기를 얻었다. 그래서 이 윤어게인이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청년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섣부른 시각으로 재단하고 야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할 게 아니라 이게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분화되도록 그냥 놔둬야 돼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그동안 없었던 우리 보수 내부의 청년들이 주도하는 이런 물결이 다양하게 진화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걸 우리는 좀 기특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아도 결국에는 큰 물결로 다 하나가 될 것이다. 네, 또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국민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찍 나오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좀 이 청년들을 우리가 응원해주고 여러분 집회 현장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그냥 토닥여주면서 아유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면서 좀 지켜보면 충분히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서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막 시작될 거예요. 아직은 뭐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받아야 이제 대진표가 짜여지는 건데. 네. 그런데 뭐 특정인 뭐 누구 할 것 없이 저는 이제 판 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윤어게인을 담으려면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탄핵 저지 투쟁을 했고 또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유파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야만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런 그릇이 못 됐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어쨌든 선거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에 놓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에서 누가 되건 뭐 김문수건 나경원이건 그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되는 이 퍼포먼스가 가능해진다. 저는 이제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한동훈이 되면 자유파랑 뭐 연대라고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괴멸이죠 그때부터는. 저는 뭐 다른 후보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특정인보다도 어떤 기준으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봐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희선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섣불리 누구를 지지하자 콕 집지는 네. 않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 국민의힘의 경선은요. 국민의힘이라는 100석 넘는 정당 이 그릇을 우리가 대장장이가 되어서 두드려서 펴고 때리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선에서 어떤 후보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1등과 2등이 되느냐 아니면 한동훈이 끼어들고 안철수가 끼어들고 해서 이게 네. 잡탕밥이 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이라는 그릇의 색깔과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면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선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신랑감 신부감 찾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하자가 있어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지킬 사람, 두 번째 한동훈과 같은 사이비 친문 좌파들로부터 국민의힘이라는 그릇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요 기준에 부합하다면 우리가 네.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4명 올릴 때는 사실은 지금의 기조로 보면 한동훈이 4등은 해요. 너무나 싫고 열받지만 근데 이 나머지 3명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로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그래도 뭐 4명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4명이 정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나눠지면 한동훈이 어부지리로 최종 결선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4명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안 하고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다만 4명이 정해졌잖아요. 네. 그럼 이 4명 가지고는 한번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바로 과반이 나오면 제일 좋고 차선은 한동훈이 2등에도 못 들고 1등, 2등이 딱 몰려서 제대로 된 1, 2등으로 결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창에도 분출되고 누가 맞다 아니다 막 싸우는데 음.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그리고 4명으로 정해진 다음에는 정말 한동훈이 어부질이 얻어가지고 2등 막차 타서 결선 못 올라가게 그때는 제대로 된 자유우파 후보들 윤어게인 후보한테 힘을 몰아줄 필요가 있다. 우리끼리 싸우고 누구는 죽어도 안 돼. 뭐 여러분 한동훈보다 못한 후보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근데 지나치게 싸우는 거는 저는 애국심을 가진 분들의 걱정도 있지만 한 딸과 개탈들의 분탕 전략이 전 들어와 있다고 봐요. 댓글에서 누구는 죽어도 안 돼. 누구는 뭐. 아니 근데 그 기준 적용하면 한동훈이 제일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건 좋지만 4명이 됐을 때는 어부질이 안 되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네. 그리고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어도 같은 자유우파 진영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존중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공격하고 서로 비판하는 건 이거는 분탕질 세력의 작전일 수도 있다. 요 2가지를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선거 때마다 저희가 직접 겪는 일인데요. 우선 좌파가 아주 교묘하게 이중간첩 노릇들을 해요. 그럼요. 네. 우파인 것처럼 또는 뭐 진짜 뭐 누가 봐도 아주 막 열혈 우파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와서 지그들이 제일 두려운 상대를 공격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막 열혈 우파가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네. 솔깃해요. 근데 이 댓글창에는 그 닉네임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캠프마다 이 SNS 팀들이 있죠. 열심히 활동하게끔 자발적 조직 만들어서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렇잖아요. 하죠, 막. 네. 그러다 보면 이를테면 고성국 TV에 들어가서 자기네 캠프 선전하고 상대방 캠프 비판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뭔가 정론을 견제해 나간다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지만 결국 믿을 거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밖에 없죠.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 또 우리 성숙한 자유파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걸러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이 댓글창을 봐도 김문수 지지다 나경원 지지다 뭐 크게 네. 이 2 흐름으로 갈려 있는데 네네. 김문수 장관이랑 나경원 대표가 햄버거 회동했어요. 중앙대에서. 그 햄버거 회동을 왜 했겠습니까? 지금 김문수 지지자들이 나경원 공격할 때가 아니고요. 그렇죠. 나경원 지지자들이 김문수 공격할 때가 아니에요. 네. 서로 아쉬운 게 보이겠죠. 근데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어떡하지? 전 여러분 우리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때부터 상상만 해도. 그렇지. 그냥 예. 손 다 놓고 방송에서 뭐 합니까? 조기 대선 지지해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 이것 좀 아쉽고 저 사람 저것 좀 아쉬워도 일단 4인 경선 올라가서 우리의 화력을 하나로 집중할 때까지는 우리끼리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별로 없다. 네. 그 부분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상대의 뭔가에 대해서 막 댓글 달고 싶을 때 한동훈의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라. 열받겠지만. 이재명이까지 떠올릴 것도 없어. 네. 한동훈 이재명이 악수하면서 서로 팔꿈치 어루만지는 그 사진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 그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들 둘이가 서로 좋아했나? 아니 뭐 팔꿈치를 막 쓰다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수는 해도 그 지저분한 것들. 명한 연대예요. 명한 연대. 저기서 이재명 여기서 한동훈이 되면 자기들끼리 손잡고 싸우는 척하지만 뒤로는 날라 다 갈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국면에서는 서로 헐뜯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4인 경선에 올라가면 1, 2위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지키는 후보가 되도록 또는 결선까지 안 가고 한 방에 되도록 그 4명 안에서 될성 부른 새싹한테 힘을 몰아주자. 근데 그 전까지는 적어도 우리 한동훈 빼고 다른 사람들, 다른 후보 지지층끼리는 우리 심력을 소모하면서 싸우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경선 후보, 뭐 대선 후보 다 좋은데 이 둘이서 햄버거 회동한 거 다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김문수가 되건 나경원이 되건 김문수가 되면 나경원이 선대본부장 맡을 것 같고 나경원이 되면 김문수가 선대본부장 맡을 것 같고 일종의 그런 약속인 거죠. 어. 네, 햄버거 회동은. 네. 그러면 됐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한덕수 대망론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망론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쓴소리를 좀 몇 번 하신 것 같던데.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뭐 부족하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요.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다만 이걸 부추기는 어떤 일부 의원들의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안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요. 네. 일단 국민의힘 경선은 한덕수 총리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금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래요. 예. 그러면 쭉 가서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됐든 간에 마지막에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한 표라도 더 끌어오고 뭔가 빅 이벤트가 필요하다면 못할 거 없죠. 그렇지만 일단 앞으로의 한 달은 네.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좀 더 가지자. 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정치권에서 한덕수 후보를 들들 볶는다고 한덕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후보도 아니죠. 아직은 총리죠. 한덕수 총리에게는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이 관세나 환율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시험의 무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관리 잘하면 국민들이 정치인 아무도 안 나서도 알아서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치의 시간을 가질 때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뽑히게 집중하는 게 우선이고요. 한덕수 총리의 시간은 한 달 동안 다른 데서 진행될 거니까 너무 이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 경선에 방해가 되는 방향은 안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고 그래. 싶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말씀하신 대로 통상외교 분야에서 성적표를 좋은 성적표를 얻어갖고 오면 네. 안 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그럼요. 이렇게 네. 세울 거다. 그런 방식의 행보를 기대한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어퍼컷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